스포츠. No problem. 네, 화요일 저녁에는 제 양옆에 앉아 계신 이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 PD와 김 기자, 정현호 KBS 스포츠 PD, 또 일간 스포츠 김지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남자 셋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네. 아주 화기애애합니다. 네. 왜냐? 우리는 스포츠를 사랑하니까요. 그렇죠. 사랑하십니까? 네. 아이러브 스포츠입니다. 믿습니까? 네. 밥 먹고 살게 해주는. 네. 그렇죠. 이야,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을 파서 팠는데도 돈까지 준다. 그렇죠. 이 정말 좋은 직업 아닙니까? 자, 정 PD와 김 기자의 주간 MLB부터 진행을 해보겠는데요. 어제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스포츠에서 코리안 데이였습니다. 네. 그렇죠. 김광현과 양현종이 모두 다 선발 등판했는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좀 아쉬움이 컸죠. 일단 양현종 선수가 3이닝 2자책, 그리고 김광현 선수가 5이닝을 소화를 했지만 4자책, 그리고 9피안타까지 맞았는데 이 김광현의 9피안타는 메이저리그 진출 이후로 최다 피안타였거든요. 두 선수 모두 좀 아쉬운 모습이었고, 양현종 같은 경우는 이 일본의 기쿠치 유세이 선수랑 선발 맞대결을 했죠. 그런데 1회부터 이제 양현종 선수가 투아웃은 잘 잡아놓고 안타, 볼넷, 안타를 내주면서 1실점했고 3회는 또 이제 중견 선수의 실책이 나오면서 이후에 연속 안타로 자책점은 1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양현종 선수는 3이닝 2자책을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좀 한국인 선수의 이제 동반 등판이었기 때문에 네네. 좀 이 동반 승리를 좀 이렇게 이번에 좀 기대를 많이 이제 했던 그런 야구 팬들이 되게 많았는데 네.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 결과를 통해서 이 동반 승리를 언제 볼 수 있을까? 좀 결과뿐만 아니라 좀 내용적인 면에서도 그렇죠. 좀 여러 가지로 좀 아쉬웠던. 그 기대를 했던 이유가 그 상대 팀이 좀 약체였어요. 네. 애리조나랑 시애틀 두 팀 다 별로 성적이 좋지 않은 팀 아닙니까 올해? 애리조나는 이 경기 전까지 13연패 중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애리조나가 타선 자체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마운드가 좀 흔들렸던 건데 조금 걱정되긴 했는데 그 걱정이 현실로 돌아온 거고, 이 애리조나 타자들이 13연패 때는 굉장히 좀 성급한 느낌이 있었는데 하필 이 김광현 선수 나올 때만 좀 되게 참을성 있게 타자들이 접근을 했고, 양현종의 상대팀이었던 시애틀은 팀 OPS가 0.644로 메이저리그 최하위, 가장 공격력이 안 좋은 팀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기쿠치의 이닝 소화력이 5회까지 퍼펙트였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아쉬웠습니다. 예. 패인을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가 문제였을까요? 김광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저희가 이제 이 코너를 통해서 이제 몇 번 좀 이 지적을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김광현 선수가 좀 이 이닝 소화가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었죠. 그렇죠. 지구력이 좀 떨어졌나요? 이번에도 이제 5이닝 밖에 못 던졌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도 이제 선발 자원이기 때문에 6이닝 이상을 좀 소화해야 하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좀 길게 던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고요. 기본적으로. 김광현 선수 본인도 경기 끝나고 나서 좀 이제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좀 몰리는 공들이 많았고, 그러면서도 좀 이제 초구의 스트라이크를 좀 많이 잡자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좀 그게 이제 잘 됐지만은 또 이제 가운데로 몰린 부분에 대한 좀 아쉬움을 좀 이야기를 했고, 또 상대 타자들을 상대로 해서 헛스윙을 유도한 공이 5개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이제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슬라이더 구질이 좋지 않았다. 그때 다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던 부분을 보면, 김광현 선수 본인도 좀 여러 가지로 이 투구 내용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고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다. 이렇게 좀 또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양현종 선수는 어땠나요? 김광현 선수 같은 경우는 이 스트라이크를 던진 제구 자체는 괜찮았어요. 처음 22개 중에 18개가 스트라이크일 정도로 좋았는데, 반대로 양현종 선수도 투 스트라이크까지는 잘 잡았는데 그 이후에 확실한 결정구가 없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 이후로 계속 커트 당하다가 그 볼넷을 내주거나 하면서 결국엔 투구수가 많아지는 이유가 풀카운트까지 너무 많이 갔다는 거죠. 3이닝을 투구한 동안 투구수가 무려 70개였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닝을 많이 소화할 수가 없었고, 저는 그래서 양현종 선수가 분명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을 텐데, 커브라든가 체인지업이라든가 이 무기들을 너무 믿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메이저리그 타자들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김광현 선수를 조금 더 빠른 승부를 가져갔으면 어떨까 하는 좀 생각을 합니다. 양현종 선수도 경기 이후에
코멘트 자체가 점수를 주기에 부끄러운 성적이다라고 좀 아쉬움을 많이 드러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등판에서는 네. 성적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자신감을 좀 보여줬으면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번 등판 때도 사실은 LA 엔젤스전 때 17실점 했잖아요. 맞아요. 당시. 오히려 더 성적 안 좋았죠. 안 좋았는데도 당시에는 그 멘트가 이런 날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등판을 하고 나서의 이 내용의 이제 멘트를 보면 좀 뭐 보완해야 한다. 여러 가지로 좀 반성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았던 걸 보면 네. 본인 스스로도 되게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좀 느꼈던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하이라이트로 보긴 봤는데 네. 결정구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딱 그 뭔가 자기가 잘 던질 수 있는 그 공이 좀 없었던 것과 좀 아쉬웠고 네. 일단 양현종 선수가 붙박이 선발이 아니라서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 텍사스 자체가 뭐 아리아나라든가 선발진이 워낙 이탈이 많아서 네. 양현종 선수에게 계속 기회가 갈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다만 다음 이제 현재 로테이션대로면 다음 등판이 템파베이전이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네. 이대로 되면 이제 최지만과의 맞대결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 근데 이 템파베이가 최근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네. 메이저리그 전체 1위입니다. 근데 단지 한 가지 좀 가능성이라면은 좌완 투수를 상대로는 좀 템파베이 약점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현종 선수에게 그나마 좀 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양현종 선수에 대한 이제 미국 현지 언론의 보도를 제가 조금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네. 그 미국 CBS 스포츠가 이제 양현종 선수의 현재의 이제 등판 상황과 이제 결과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분석을 한 내용이 있는데, 올 시즌 7번 등판 중에서 이제 6번이 이제 7번 중에서 6번이 5이닝 미만에 그쳤다. 그렇죠. 이제 이닝 소화 능력이 부족하다. 이걸 이제 지적을 한 겁니다. 아무래도 선발로 이제 최근에 이제 대체 자원으로 나오긴 했지만은 그 전에 이제 두 번째 투수로 이제 나왔던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분석을 이제 한 내용인데, 이제 또 양현종 선수가 뭐 직구에 되게 또 자기 스스로 또 좀 승부를 보는 부분도 있지만, 네. 또 커브를 이번 이 투구 때 같은 경우는 이제 8개를 섞어서 던졌거든요. 네. 사실 커브는 또 양현종 선수가 그러니까 주무기는 사실은 좀 아닌데, 네. 좀 이런 어떤 또 다른 어떤 자원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무딘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게 메이저리그에서 사실 좀 적응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좀 이런 부분에서 또 양현종 선수가 좀 부담을 느끼고 있지 않나. 맞습니다. 네, 약간 좀 그런 어떤 좀 걱정이 드는 부분이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6월달 이 한 달에 양현종 선수가 또 메이저리그에서 어떻게 이제 적응하느냐, 이게 좀 관건인데, 또 한편으로는 좀 부담스러운 한 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조금 걱정되는 그런 부분들도 네. 사실 있습니다. 투수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죠. 류현진 선수는 날씨가 진짜 안 좋았는데 네. 어떻게 승리를 또 챙겼습니다. 비바람이 정말 지독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5이닝 2실점으로 승리를 따냈죠. 네. 2실점 정도면 류현진 선수 입장에서 못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날이 하필 그 김태균 선배의 은퇴식이라서 52에 맞춘 건가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렇게 보셨군요. 네. 1회에만 투구수가 26개라 좀 긴장을 했는데 2회부터 5회까지는 볼넷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이날 등판이 나쁘지 않았음에도 워낙 평균 자책점이 그전까지 좋았기 때문에 2.53에서 2.62로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팀 승리를 견인했다는 점에서는 역시 에이스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에이스였던 것도 있지만, 저는 솔직히 그 당시에 그 화면에서 보일 정도로 그 성조기가 정말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렇게 휘날릴 정도로 네네. 날씨가 정말 악조건이었거든요. 네네. 본인도 야구를 하면서 이런 날씨에서 던진 적은 없었다. 이렇게 또 이제 이야기를 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네.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맞춰 잡는 그런 어떤 투구 능력과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상황들에서 보면은 류현진 선수가 정말 메이저리그에 정말 잘 적응했다. 잘 준비하고 잘 대비했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고, 그런 상황에서 또 어쨌든 토론토가 그 경기에서 11득점을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결국은 또 이제 콜드로 해서 이제 승리를 거뒀고, 네. 그러니까 류현진 선수가 어쨌든 이 페이스를 정말 잘 유지한다면은 저는 좀 내심 그 경기를 보면서 이 사이 영상에 대한 가능하죠. 네, 좀 그런 어떤 좀 생각도 감이 들었습니다. 네. 사 영상은 근데 네. 이 동양인 선수한테 잘 안 주더라고요. 뭐 그것도 있지만은 류현진 선수는 이미 동양인의 위치를 넘어서서 이제 여엿한 메이저리그 에이스로 평가를 이제 인정을 또 해주면은 외국인들도 인정해주는 것에 있어서 빠르게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대로 페이스대로면 15승 이상 충분히 달성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닝 소화력만 조금 더 높인다면은 사이영 레이스에 참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페이스만 유지한다면 15승, 16승까지도 가능한 본인의 어떤 그 커리어 하이를 충분히 거둘 수 있는 그런 어떤 지금 페이스로 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한국인 타자 얘기입니다. 김하성 선수 홈런 쳤어요. 맞습니다. 휴스턴전에 6번 타자로 선발 출전해서 4타수 1안타였는데 이 1안타가 홈런이었죠.
2대 7로 뒤진 9회 원아웃 1루에서 컷 페스트볼을 걷어올려가지고 좌우로 홈런을 쳤는데 저번에 했었던 2호 홈런하고 코스가 거의 똑같은 이번에도 좌측으로 넘기는 홈런이었습니다. 타율이 근데 안 좋아요. 네, 그렇죠. 네. 지금 올 시즌에 45경기에 나와서 지금 3개 홈런을 쳤지만은 타율이 1할 9푼 5리. 네. 그리고 OPS가 5할 7푼 9리를 현재 기록을 하고 있는데 네. 좀 뭐 이번 경기에서는 홈런이 있었긴 했지만은 그 전 경기였죠. 이 30일 휴스턴전에서는 6타수 무안타를 네, 기록을 하기도 했었고요. 좀 그 샌디에이고의 이제 상황에 따라서 맞아요.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좀 부분들은 있지만은 또 미국 현지의 반응은 되게 또 놀랍습니다. 어썸 킴, 킴 파스볼. 네, 그런 어떤 뭐 여러 가지 좀 좋은 반응들은 있는데 그래도 2루, 뭐 3루수, 뭐 유격수 이렇게 오가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네. 좀 확실한 자리를 좀 보장을 받지 못하는 맞죠. 좀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어쨌든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수비뿐만 아니라 홈런도 치고 그렇죠. 뭐 이렇게 장타도 치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김하성 선수가 또 이제 7, 8월에 또 좀 여러 가지 또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충분히 어떤 좀 기회가 분명히 또 주어질 수 있을 거고 이거를 갖고 또 좀 더 자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는 분명히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비만 보면은 뭐 거의 전 세계 최고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뭐 유튜브 마법사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렇죠. 뭐 유튜브 그 채널에서도 충분히 그런 어떤 가치를 증명해서 그 조회수도 엄청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일단 박맹이 그렇죠. 그렇죠. 그게 문제입니다. OPS를 좀 올릴 지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최지만 선수 얘기만 좀 더 해보죠. 정말 맹활약입니다. 그야말로. 그렇죠. 뭐 오늘은 우승할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조금 더 잡아당기는 타격이 많았고 몸이 일찍 열리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하체가 좀 더 고정되면서 중견수 쪽으로 타구를 많이 보내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좌완 상대로 워낙 타율이 안 좋아서 스위치 히터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까지 했었는데 그렇죠. 올해는 이제 좌완 상대 타율이 11타수 5안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양현종 선수가 다음 등판이 템파베이즈에 된다면은 최지만 선수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아 이거 그냥 밋밋하게 던지기도 그렇고 맞습니다. 예. 그렇죠. 잘 상대를 하길 바랍니다. 네. 네, 이 이야기로 주간 MLB는 마무리하고요. 올림픽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오겠습니다. 당신의 팀이 가장 빛나는 순간 스포츠 박태원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떠한 스포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시간 정 PD와 김 기자 듣고 계십니다. 미남 PD 정현호 KBS 스포츠 PD 미남 기자 일간 스포츠 김재한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미남자를 붙인 이유는 제가 지금 저희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여러분들 얼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전 틀어놨는데 미남으로 나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카메라 역시 좋은 것 같습니다. 역시 좀 나이들이 젊어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올림픽 리포트 이어드릴 텐데요. 우리나라는 일단 뭐 올림픽이 열린다는 전제하에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지금 뭐 올림픽이 열리는 그 전제하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나라들도 다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일본 안에서는 지금 반대 목소리가 엄청나죠. 그렇죠. 네, 지금 80%의 어떤 여론조사에서 반대 목소리가 되게 큰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일본 매체의 좀 보도를 좀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 그 경기장에 지금 사실 그 뭐 무관중으로 지금 이 대회를 치르느냐? 원래는 아니면 지금 일단 해외 관중 입국은 지금 허용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국내에 이제 관중을 허용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그게 좀 사실 좀 길어 있는 상황인데 요미우리 신문이 이제 어제 좀 보도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경기장 입구에서 일주일 이내에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를 제시하거나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 경기장에 입장할 수 있다. 이거는 결국은 경기장에 관중을 입장시킨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네.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IOC와 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서로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게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된 거면은 이게 결국은 관중을 입장시킨다는 그런 맞습니다. 이제 이야기인 건데 이게 사실은 또 일본 내의 그 의료계에서도 사실 되게 반대 목소리가 크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그런 어떤 반응이 많은데 이게 지금 일본 정부에서도 이게 좀 여러 가지로 좀 반대 목소리가 있다고 하고 그래서 좀 이 여러 가지로 좀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언론의 그런 또 이제 지상에 보도가 돼서 좀 여러 가지로 좀 논란이 많은 또 좀 그런 분위기입니다. 우리 정 PD 같은 경우는 이번 올림픽 때문에 이제 도쿄로 가게 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중계진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 동선이 어떻게 된대요? 중계하러 가면? 가면은 거의 그 현장에서 중계를 하게 되는데 현장과 숙소만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뭐 그것까지도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 말고 이제 실시간으로 중계를 다니는 해설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선수들의 성적에 따라서 경기장을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건데 이걸 사전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급박하게 경기장에 가야 되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선수가 갑자기 결승에 진출한 경우 이런 경우에 사전에 보고를 안 하면 못 가는 이런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취재 기자 입장에서 저는 뭐 가지는 않지만 그렇죠. 취재 기자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그런 동선을 보고하지 않으면 보고하지 않고 그냥 다르게 나갔다. 그러면은 거기서 퇴출되게 돼 있습니다. 그건 뭐 스포츠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가는 그런데 취재 기자들 입장에서도 되게 여러 가지 좀 난감한 그런 좀 상황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좀 이게 가이드라인이 정확하게 뭔가 이렇게 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좀 갈팡질팡하고 그런 분위기입니다. 일단 올해 치러질 올림픽은 확실히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당장 다음 달입니다. 당장 다음 달인데 자, 오늘 종목은요 펜싱입니다. 그렇습니다. 펜싱도 일단 뭐 메달도 많고 또 우리나라가 메달 많이 땄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7개의 금메달 예상하고 있는데 그중에 2개가 펜싱에서 나오길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네, 이제 2000년도에 김영호 선수를 시작으로 해서 런던 때 2개를 따면서 효자 종목이 됐고. 맞습니다. 근데 이번 펜싱 대표팀의 가장 큰 걱정은 확진자 이제 문제죠. 에페 대표팀이 확진자가 나온 적이 있었고, 세계 랭킹 1위인 사브르의 오상욱 선수도 코로나 확진이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방역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야, 지금 유력한 금메달 지금 후보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은 뭐 완치가 됐나요? 네, 지금은 이제 뭐 다 나와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또 그런 어떤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국내 훈련을 하면서는 여러 가지 좀 조심을 되게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휴가라든가 뭐 어떤 좀 이렇게 외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되게 여러 가지 좀 되게 조심하고 좀 절차를 밟아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저도 이제 취재를 통해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 펜싱 팬덤의 약간 저변 확대를 위해서 펜싱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펜싱하면은 일단 칼을 들고 뭘 이제 헬멧을 쓰고 약간 뭐 뒤에 이렇게 전선도 달려 있고 약간 쫄쫄이 옷 같은 걸 입고 그렇죠. 이렇게 긴 트랙에서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렇게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처음에 그렇게 알았는데 종목이 에페라는 종목이 있고 플레레, 사브르 이렇게 종목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달라요? 이게 상대를 찌르는 신체 부위에 따라서 이제 말씀하셨던 그 세 종목이 갈리는데요. 플레레 같은 경우는 몸통만 찌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찌르기예요. 찌르기. 그리고 에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 어느 부위를 찔러도 그게 다 득점이 찌르기만 가능하고. 찌르기만 가능하고. 그리고 사브르는 상대의 허리 위. 상반신이죠. 그러니까 상반신이고 머리까지 공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베는 동작까지 가능하고. 벨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동작이 다 가능합니다. 그렇고 플레레, 에페, 사브르 모두 사용하는 검이 다 다릅니다.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이 플레레, 에페, 사브르 사실 뭐 이런 경우면은 뭔가 좀 이렇게 쉬운 말로 해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정의를 드릴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그 나라 출범한 나라의 그 언어를 써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뭐 우리나라 태권도는 뭐 그쵸 뭐 유효무야 그런 거 있듯이. 이거는 이제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다 프랑스어를 쓰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 준비라고 할 때 앙가르드라고 하고 시작할 때는 알레 이렇게 합니다. 프랑스어도 좀 배워가면서 중계를 봐야겠는데. 불어가 좀 어렵긴 하죠. 에페, 플레레, 사브르 중에서 특히 우리나라가 강한 종목이 있습니까? 바로 사브르인데 남자 사브르가 특히 강한데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에서도 2연패를 했고요. 그렇죠. 사실 아무래도 좀 더 발펜싱이라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존의 그 상체보다는 하체 움직임으로 상당히 빈틈을 노려하기 때문에 단순한 찌르기보다는 뒷공간을 노리는 배기도 가능한 사브르에 좀 더 강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상욱 선수라든가 구봉길 선수는 워낙 체격도 좋기 때문에 단점은 이제 보완하면서 장점을 좀 더 살릴 수 있는 그런 선수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상욱 선수가 지금 강력한 금메달 후보라는 거죠? 그렇죠. 현재 세계 랭킹 1위고요. 이 부분에서. 저는 여자 사브르 경기를 아주 좀 감동 깊게 봤던 게 예전 런던 올림픽 때 이변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김지현 선수?
당시에 5대 12에서 지고 있는 상황에서 13대 13 동점 만들고 15대 13으로 이겼는데 그 이후에 이제 올림픽이 또 연기되고 이 선수가 아킬레스건 파열 부상도 입으면서 굉장히 그렇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번 올림픽 출전을 위해서 재활도 열심히 하고 있고 지난 3월에는 단체전에 출전해서 또 동메달을 따내면서 준비를 잘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일단 거론된 이름이 뭐 사브로 남자 사브로 오상우, 네. 구본길, 김정환, 또 여자 사브로 김지연. 네. 또 어떤 선수들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그 여자 에페 부문에 또 최근에 좀 좋은 성적을 낸 선수가 한 명 있는데요. 최인정 선수가 네네. 지난 3월에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에페 월드컵 여자 개인전 결승에서 이 프랑스 선수를 누르고 이제 네. 정상에 올랐습니다. 지난 2019년에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린 대회 이후에 개인 통산 2번째 이제 월드컵 개인전 금메달을 따냈고요. 현재 최인정 선수가 여자 F에서 세계 2위입니다. 그렇군요. 여자 F 개인전뿐만 아니라 단체전도 사실은 이 부문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좀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네. 또 그 펜싱하면은 직전 대회에서 박태원 아나운서 좀 기억하시는 분, 그러니까 기억하시는 선수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 그렇죠. 맞아요. 네. 상당히 좀 큰 점수차로 지고 있었는데 맞습니다. 네. 할 수 있다라는 게 그 입 모양이 네. 잡혔어요 중계 그렇죠. 카메라에. 네. 그리고 나서 역전 우승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바로 박상현 선수죠. 네, 박상현 선수, 남자 F 박상현 선수도 예. 이번 올림픽에 나옵니다. 아. 그래서 최인정 선수, 박상현 선수 이 두 선수를 저는 이 또 좀 사브르 못지않게 좀 꼽고 싶은 선수. 참고로 그 박상영의 할 수 있다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올린 사람이 접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네이버나 포털 사이트 대신에 그 당시에 이제 제가 현장에 가가지고 그걸 찍어서 그날 올리고 퇴근을 했는데 12시간 시차가 나잖아요. 네. 자고 일어났더니 한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엄청나군요. 네, 그래서 이제 마침 또 이제 건너편 부스에 계신 우리 최승돈 아나운서가 옆에서 이제 그날 현장에 계셨는데 아침에 출근해 봤더니 우리가 스타가 돼 있었다. 이럴 정도였으니까 엄청난 일을 하셨군요. 대단한 기억이었죠. 뭐 이번 올림픽도 또 KBS 우리 또 최승돈 아나운서의 또 입담을 또 기대를 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중계가 될 텐데 일단 올림픽이 꼭 열려야겠죠. 그러니까 말이죠. 네. 자, 끝으로 그 펜싱 경기가 그냥 보시는 분에 따라서 좀 어렵다.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점수가 나는지 모르겠다. 스치고 지나가는데 엉뚱한 선수의 점수가 올라갔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펜싱 경기 좀 쉽게 보는 법 팁을 하나 알려주세요.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종목이 뭔지 헷갈릴 때 있거든요. 그때 구별하는 방법이 시작하자마자 바로 선수들이 공격을 해요. 그럼 에페입니다. 왜냐하면 전신이 공격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 속도가 빨라요. 시작하자마자 마다다다다마 에페. 반대로 시작하자마자 서로 눈치 싸움을 한다 이러면 플레레고요. 눈치 게임. 눈치 게임이에요. 펜싱은. 그런데 이번에는 또 이제 뒷공격을 한다. 뭐 뒷공간을 노린다. 등 뒤를 찌른다. 등 뒤를 이렇게 베는 듯이 이렇게 들어가면 당연히 사브르가 되겠죠. 칼이 좀 휜다. 이러면은 이거는 사브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칼이 좀 휘면은 사브르. 네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개인전 경기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중계가 되는 그런 어떤 화면을 보고 하면은 그렇죠. 3분 3라운드 15점 먼저 내면 끝난다. 맞아요. 네, 그냥 제가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한마디로 좀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펜싱에서 2개 이상의 금메달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정 PD와 김 기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은 KBS. 정현호 KBS 스포츠 PD 또 일간 스포츠 김재한 기자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저녁 8시 30분입니다. 박태원의 스포츠.